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실크로드 저자 정효정 작가입니다. 1부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했어요? 여행에 대한 이야기하고 실크로드에 대한 이야기했죠. 어떤 얘기했나? 여행은 혼자 간다. 그리고 또 여행 갈 때 외교부 영산전 그 외교부 사이트를 꼭 확인을 해라.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어떤 얘기했나요? 일부에서 너무 다양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중국 얘기하고 키르기스탄 얘기하고 타지키스탄 얘기했죠. 2부에서는 우리가 못 다룬 나라 이야기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터키, 로마에 관한 실크로드 나머지 얘기를 할 거고요. 또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던 노하우, 의사소통 어떻게 하는지, 또 혼자 여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행지에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가인데 일단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영어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영어 공부 되게 짜증나죠? 하기 싫죠? 근데 영어 물론 이제 시험을 위한 영어 공부는 되게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영어를 어느 정도 프리토킹이 가능할 정도로 영어를 하면 여행할 때 신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영어를 하기 이전과 영어를 한 이후의 여행은 달라져요. 영어를 하고 나서부터는 훨씬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요. 또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는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영어를 내가 아무리 할 줄 알아도 현지인들이 영어권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를 대비해서 간단하게 현지어를 꼭 익혀가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여행한 중앙아시아, 우리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어를 일단 공용어로 쓰고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키르기스탄은 키르기스탄어, 타지키스탄은 타지키스탄어 각 나라마다 말이 따로 있는데요. 전 이제 러시아어를 조금 배우고 키르기스탄어를 조금 익혀갔어요. 한 10단어, 10단어. 많이도 익힐 필요 없어요. 맛있다, 예쁘다, 뭐 얼마예요, 숫자, 아저씨, 아줌마 이런 거 익히면 됩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이 와가지고 뭐 how much 묻는 것보다 아저씨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호감 가잖아요. 막 한국말 할 줄 아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가서 뭐 그 나라 말을 사용하면 그 나라에서 호감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호칭.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제일 먼저 익힌 말이 바이케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저씨, 오빠. 그러니까 그 남자 어른을 부를 때 이제 바이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딱 봐서 키르기스탄 아저씨도 얼마나 웃길 거예요. 외국인 딱 배낭 메고 내려가지고 그것도 중국 얼굴 해가지고 딱 내려가지고는 뭐 하우머치도 아니고 아니면 러시아어로 스콜까도 아니고 바이케! 간차가 이제 얼마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키르기스탄 아저씨들 빵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흥정이 쉬워집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 인도에 갔을 때 인도에 거지들 많거든요. 거지들이 막 달라붙어요. 그리고는 이제 돈 달라 그러고 또 이게 이제 자기 먹을 거 달라는 얘기거든요. 짜파티라고 빵인데 짜파티 사 먹었다고 짜파티 그러면서 그럴 때 제가 이제 힌두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레 파이사 나이해. 무슨 얘기냐면 나 돈 없어. 그럼 거지들이 빵 터져요. 빵 터지면서 저한테 발음을 고쳐줍니다. 그렇게 이제 현지어를 조금 할 줄 알면 현지 사람들하고 더욱 친분을 쌓을 수 있고요. 이번에는 또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오해가 쌓이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풀 수가 있죠. 이제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18살부터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가 되면 애가 한 3이나 4은 있어야 돼요. 중앙아시아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여행을 하고 있다, 애도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남편을 무시, 러시아어로 무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무시나다. 남편 필요해. 그래서 저는 이제 응용을 해서 니엣이라는 말이 영어로 not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부정문이거든요. 그래서 무시니엔나다. 난 남편 필요 없어. 그럼 이쪽에서 또 무시나다 그러고 저는 무시니나다 그러고 계속 그렇게 공방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는 키르기스탄어, 러시아어를 총동원을 했습니다. 까레이, 한국, 프레지던트, 대통령, 제보시카, 여자, 한국 대통령 여자야. 미스팍인데 니엣 무시, 남편 없어.
한국 대통령 여자 미스팍이라는 분인데 남편 없어. 작시사수. 작시라는 말이 키르기스어로 오케이라는 뜻이거든요. 괜찮아. 한국은 여자가 결혼 안 하고 대통령 해도 괜찮은 나라야 하니까 다들 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결혼했는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까리아, 프레지던트, 제보시카, 아가씨, 미스팍, 니엣 무시. 남편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키르기스어, 간단한 러시아어만 알아도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조금은 익혀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볼 건데요. 우즈베키스탄 남자 여러분들 장인 장모의 나라라고 하죠. 우즈베키스탄 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김태희가 밭을 갈고 송혜교가 꼴을 맨다는 나라입니다. 정말 그렇게 예쁜지 한번 볼게요. 뭐 아리따우신 아가씨들이 이렇게 있고요. 예쁘죠? 그냥 남자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렇고 우즈베키스탄 하면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옥빛, 돔 건축물이 유명한 나라입니다. 여기 이제 부하라라는 지역이고 히바 그리고 사마르칸트입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이것도 이제 사마르칸트 레기스탄이라고 옛날에 대학이었어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하면 인플레가 너무 심해요. 돈 100달러를 환전을 하면 돈 뭉치 3개를 저렇게 줍니다. 그럼 이제 하루 종일 돈을 세서 주고 받고 해야 돼요. 그래서 돈 뭉치를 이제 지갑에 못 들고 다니니까 이제 화장품 파우치 이렇게 돈을 넣고 다녀야 되고요. 우즈베키스탄에 또 뭐가 있냐면 까레스키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조상들이 연해주에서 살다가 1937년에 스탈린이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연해주에서 농사 짓고 집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기차에 실어서 막 중앙아시 한복판 아무 데도 없는데 보내놓은 거예요. 정말로 맨 땅에.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 아까 했죠? 끈기와 인내의 민족. 은근과 끈기의 민족, 안 되면 되게 하는 민족.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한복판에서도 벼농사를 지어서 그 또 너무 잘 지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에서 훈장을 영웅 훈장을 2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김병하 선생님이란 분이시고 이분이 이제 러시아 정부로부터 훈장을 2번이나 받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가면 까레스키 고려인들이 많습니다. 이 아가씨가 고려인이에요.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아가씨들이 인기가 많대요. 한국 사람들 또 생활력 있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다고 하고 또 가면 고려인들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파는 게 보신탕이에요. 그래서 제 우즈베키스탄 친구는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저한테 묻더라고. 왜 보신탕 안 파냐고.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려인 식당에 가니까 항상 보신탕이 있으니까 한국에 가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보신탕 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우린 보신탕 안 먹잖아요. 아주 뭐 외곽에 가야지 있지. 그렇고 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려인 레스토랑에서 파는 게 저 국시라고 적혀 있어요. 국수도 아니고 이제 국수를 차가운 국물에 육수에 우려낸 거고요. 그 위에 이제 위에 얹힌 게 러시아 허브입니다. 그러니까 퓨전 음식이죠. 그리고 이게 김치래요. 그 명칭으로는 이제 마르코파 까레스키라고 그 까레스키의 당근 김치라는 한국인의 당근 김치라는 뜻입니다. 전 이게 여태 러시아 음식인 줄 알고 먹었는데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뭐든 김치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근을 채를 썰어서 절여서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저기 가서 힘들게 삶을 살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실제로 먹어보면 새콤달콤해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즈베키스탄에 또 한국의 흔적이 있어요. 고구려인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마르칸트에 가면 아프락시압이라는 유적이 있는데요. 그 유적지에 가면 벽화가 있어요. 근데 지금 벽화가 다 사라져서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벽화의 맨 끝에 여기 그 조간을 쓴 사람들 있죠. 깃털을 이제 머리에 꽂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마 한반도에서 온 사진들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 전역에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다들 뭐 백제신라 할 것 없이 다 깃털을 쓰고 다녔다고 해요. 근데 특히 고구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이유는 당시 이제 고구려가 당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많이 수세에 몰렸고 때문에 아마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러 오지 않았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사람들이 옛날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1부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나라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고 불려요. 여러분 북한 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어떤 이미지예요? 북한? 무서워요. 무서워. 무섭고 또 고립됐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의 우상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그렇습니다. 고립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우상화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 제가 꼭 가야 됐던 이유는 실크로드에 중요한 유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르브라는 유적지고요. 하지만 그 유적지에 가기 위해서 투르크메니스탄에 가는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일단 비자가 잘 안 나와요. 비자도 잘 안 나오고 겨우 받은 비자가 5일 동안 저 나라를 통과할 수 있는 비자만 겨우 받았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고요. 중앙아시아마다 이제 독특한 의복이 있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은 이제 중국의 치파오처럼 딱 달라붙는 옷에 자수무늬가 아름답고 귀여운 여성들은 결혼한 여성들은 저렇게 머리에 퍼프를 두르고 스카프를 써서 꼭 왕관처럼 특별하게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가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수도예요. 아슈아바트고요. 뜻은 사랑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화이트, 하얀색이랑 금색으로 치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컬러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특별한 점이 있고요. 어디 가나 저렇게 대통령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으로 돼 있고 어디 가나 저렇게 대통령 사진을 볼 수 있어요. 대통령인지 모델인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사진이 저렇게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베르디 무함메도프라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두 번째 대통령이고요. 사실 이 대통령 우상화는 첫 번째 대통령 니아조프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니아조프라는 사람이 얼마나 웃겼냐면 예를 들면 본인이 책을 썼어. 자기 자서전을 썼어요. 그러고는 자 니네 운전면허 시험 보고 수능 시험 치려면 내 책 가지고 공부해. 그게 교재인 거예요. 자기 자서전이. 그리고 뭐 의사가 되려면 우리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잖아요. 필요 없어. 자 나한테 선서해. 니아조프 충성 서약. 그렇게 하고 또 이 사람이 심장이 안 좋았대요. 그 의사가 심장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님 금연하세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거 나만 할 수 없지. 전 국민 다 금연해. 그리고 아까 제가 금리빨 보여드렸죠. 중앙아시아 미을 그 금리빨. 근데 대통령 기분 나쁜 거야. 야 니네 금리빨 하지 마. 금리빨 금지. 립싱크? 가수가 립싱크가 웬 말이야. 립싱크 금지. 남자 연예인? 남자가 무슨 화장을 해. 연예인도 화장은 안 돼. 금지. 뭐 오페라 발레? 야 우리나라의 오페라 발레가 안 맞잖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별의별 금지를 다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면 이제 밑에 버리거든요. 해바라기 씨가 굉장히 많은데 그 까먹으면 밑에 이제 지저분한 게 남아요. 먹지 마. 그런 식으로 온갖 자질구레한 규제를 다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전국 방방곳곳에 자신의 금 동상을 세웁니다. 그렇게 자신의 우상화를 했지만 그럼 뭐예요? 2006년에 심장마비로 급사하고 맙니다. 급사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이 이제 무함메도프 대통령인데 비슷해요. 예, 비슷합니다. 본인도 동상 세우고 뭐 이렇게 사진 박아놓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이 나라가 돌아간 이유가 이 나라가 가스, 수도, 전기가 무료예요. 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가스 보유량이 전 세계 4위고 원유도 나고요. 광물 자원도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 가면 밤에 불이 안 꺼져요. 왜? 전기가 남아 돌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상한 조형물 같은 게 온 전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나라 이제 국토의 90% 정도가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사막에 가면 저 멀리서 불기둥이 막 솟아올라요.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막에 뭐가 있냐면 구덩이가 이렇게 파여져 있는데 가스불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재밌는 게 1971년에 러시아 군대가 구덩이를 파다가 가스가 나오네? 그래서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불을 질러. 불 지르면 곧 가스가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 보러 갑니다. 저걸 보러 가기도 하고 실제로 가스불 타듯이 이렇게 타고 있어요. 예, 그렇고요. 하지만 으리번쩍한데 안에 들어가면 엉망이에요. 제가 묵었던 호텔입니다. $30 정도 내고 이제 묵었는데요. 중앙아시아 물가에서 $30면 다른 나라 2배거든요. 근데 저렇게 엉망이었고 실제로 문이 고장이 나 있었어요.
전 몰랐는데 문을 잠궜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문 옆에가 너무 약해져 있어서 밀면 밀리는 문이었던 거예요. 전 몰랐죠. 그래서 이제 밤에 자려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문에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더니만 문이 툭 하고 열린 거예요. 새벽 3시에. 그러더니 이제 복도에서 불빛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거기 웬 남자의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됐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가 항상 가방에 그 접이식 과도를 가지고 다닙니다. 과일 깎아 먹어야 돼서 과도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그거 들고 뛰쳐나갔어요. 너 누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 사람인데 술에 취한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이제 자기 방이라고 막 열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방이다 그러고 돌려보냈는데 다행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방을 잘못 찾아서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문이 고장나서 열린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이었던 게 제가 그때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잤습니다. 방에 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신경 쓰여서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이죠. 만약에 제가 잠을 잤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 남자가 방을 잘못 들어왔는데 자기 방인 줄 알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내 침대에 웬 여자가 있네? 땡큐? 오예 땡큐 그런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다행히 제가 잠을 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를 이제 돌려보낼 수 있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쥐를 수호신으로 모시고 미키마우스 그림 막 붙여놓고 그러면서 여행을 했어요. 왜냐면 쥐가 아니었으면 그날 방에 쥐가 없었으면 저는 쿡쿡 잠을 잤을 테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다 보면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도 많은데 그때 저도 처음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순간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비명을 지른다고 해도 저를 위해서 달려올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나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을 들고 이제 나갔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기보다는 재빨리 냉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돈을 많이 내면 저런 호텔을 묵을 수도 있어요. 저건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고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유일하게 와이파이가 되는 호텔입니다. 근데 이제 개별 여행자가 예약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을 지나서 저는 이란이라는 나라에 갑니다. 이란의 국가 명칭이 이슬라믹 리퍼블릭 오브 이란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전 여태 이란 해서 이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슬라믹이라는 게 이슬람 종교에 의한, 그러니까 신에 의한, 그리고 리퍼블릭, 우리 공화국이죠. 국민에 의한 나라잖아요. 이름 자체가 좀 신과 국민이 함께 들어있죠. 그래서 그 나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과 사람이 항상 충돌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란 하면 위험하다 생각하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이란 간다고 했을 때 기겁하셨어요. 막 이란, 이라크 막 전쟁 나는 데 아니야? 거기 폭탄 터지는 데 아니야?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란, 이라크 전쟁은 옛날에 끝났고요. 이란이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는 사실 이란 주변의 국경, 옆에 아프가니스탄 있고 파키스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좀 위험하게 느껴지는데 이란 자체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외교부 그 안전여행 사이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트예요. 거기 들어가서 본 건데 이란의 여행 정보는 제일 낮은 남색 정보입니다. 단지 이제 국경 주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 주변은 이제 좀 위험이 표시가 돼 있죠. 그런데 일반 여행자가 국경지대에 갈 일은 없습니다. 일부러 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여행을 할 때는 안전하고요. 그 남색 정보는 우리가 여행으로 많이 가는 태국, 또 남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위험함인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나라는 아닙니다. 단지 이란이 이미지가 안 좋죠. 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옛날에 조지 부시가 이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악의 축이다. 이란하고 북한 꼭 집어서 악의 축.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사실 이란이 되게 나쁜 나라로 우리한테 인식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 점점 사이가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79년부터 사실 이란과 미국은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란에는 이제 팔레비 왕조라는 그 왕이 있었고 왕이 이제 친미 정권이었어요. 하지만 79년에 이란 사람들이 무슬림이 주축이 돼서 이제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어요.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미국 대사관에 쳐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
미국이 팔레비 왕조에 뒤를 봐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급진파 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에 쳐들어가서 인지를 잡고 미국 니네 우리나라 내정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서 시위를 했는데 그게 무려 444일 동안. 그리고 미국이 그 인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헬기 보내고 아파치 헬기 보내고 했는데 다 요추당하고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은 이란 하면 치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란도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 여기가 구미 대사관 건물인데 대사관 벽에 이렇게 미국 싫어한다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미국하고 이란하고 관계가 개선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자원을 보고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들이 그 실크로드 루트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고 이란과 미국의 관계 개선도 그 영향 안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이슬람 국가, 그 중에서도 시아파의 종주국이죠. 여러분 시아파, 수니파는 알고 계시죠? 시아파, 수니파가 왜 갈라졌는지 아시나요? 그게 원래는 이제 한 종교였는데 그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제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가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 사막의 유목민들은 굉장히 가부장적이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자리를 물려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함마드 딸이라고 해도. 그래서 무함마드의 정치적인 동료들에게 칼리프 자리를 넘기자. 그게 수니파. 하지만 한편에서는 아니다. 무함마드의 핏줄만이 저 자리를 앉을 수 있다. 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럼 무함마드 아들이 없는데 어떡해? 근데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무함마드의 딸은 파티마의 남편인 그러니까 무함마드 사위죠.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에게 넘겨주자. 그게 시아 알리파, 줄여서 시아파라고 합니다.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 근데 문제 이제 정치적인 헤게모니 싸움에서 권력을 못 잡고 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아파 하면 조금 이제 아직도 그런 한이 많이 남아있는 종교예요. 그리고 이란에는 기원전 7세기 조로아스터가 이란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보면 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미의식이 높아요. 이란에 가면 곳곳에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과 이런 아름다운 모스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의적 의식이 굉장히 높은 나라여서 눈으로 봤을 때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란 하면 또 여기도 또 이란의 전통 목욕탕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죠. 또 이란 하면 뭐가 있냐면 페르세폴리스. 자, 여러분 수능 치신 지 몇 년 됐나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해 볼까요? 페르세폴리스, 다리우스 1세, 아케메네스 왕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세워진 도시가 페르세폴리스고 여러분 다리우스 1세 하면 누군지 잘 모르시죠? 이 사람은 아실 거예요. 영화 300에서 나는 관대하다. 이 사람이 다리우스 1세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제 이해하시기가 편하시죠. 그리고 이란 하면 또 생각나는 대표적인 이미지. 여성들의 베일입니다. 이렇게 밤에 박쥐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이렇게 두르고 다니시는 사람들이 있고요. 마네킹도 이렇게 히잡을 씌워놨죠. 그리고 신신 깊은 이란 여성들을 이렇게 다 가리고요. 좀 노는 언니들은 머리 끝에만 살짝 가려요. 나라에서 가리라고 해서 가리기는 하는데 가리기 싫은 거죠. 멋 내리고 싶으니까 여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무조건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옷, 긴 팔, 긴 바지를 입어야 됩니다. 이란이 여름에는 날씨가 50도가 넘거든요. 햇빛에서야 이 베일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더운 옷을 입고 항상 지내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멋 부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멋 부리고 또 이렇게 예쁜 팔토시 같은 거 하면서 나름의 멋을 부리긴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란에서 그런 여성들에 대한 의복 규제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폐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히잡을 안 쓰고 밖에 나가면 맞아요. 붙들려가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혁명 전에 이 팔레비 왕조인데 팔레비 왕조가 있을 때는 이란은 중앙아시아의 아니 중동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옷차림이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혁명 후에는 큰 변화가 일단은 술을 못 마셔요. 이건 술이 아니고 맥주 맛 음료수입니다. 예, 술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변화는 여성의 의복 규제죠.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이 영상 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신나게 춤을 추고 있죠. 저 노래 아시죠? 그 포레 윌리엄스 해피, 그 영화 슈퍼배드 2에 나온 노래인데 보면 이란에서 찍은 뮤직비디오고요. 이제 커버곡이라고 하죠. 이제 댄스 커버를 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신나게 남자 3명, 여자 3명이 춤을 췄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됐냐면 감옥에 갔습니다. 재판에 회부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태형 91대. 저거 비디오 올렸다고.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 태형 91대. 저거 비디오 찍어서 올렸다고. 왜? 히잡을 안 쓰고 여자랑 남자랑 함께 있었고 그걸 심지어 동영상을 찍어서 유포하기까지 했죠. 음란물 유포죄입니다. 저 나라에서는. 그 정도로 엄한 나라입니다. 사실 대체 베일이 뭐길래 사실 중동이랑 지중해 지역에서 원래 이게 햇빛 가리개였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중세나 뭐 그런 그림들을 보면 옛날에는 신분이 높은 여성들이 또 베일을 썼어요. 이제 고귀함을 표시하는 걸로. 근데 이게 사실 이슬람만의 풍습이 아닌 게 우리 이게 중세 이제 성서에서 나온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베일을 쓰는 문화는 다 있었는데 어쩌다 그게 이슬람의 문화가 됐냐면 7세기에 이제 무함마드가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중동에는 약타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막 강도가 와서 여자 납치해 가고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베일을 써라라고 했던 것이 내려와서 모든 여성은 베일을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분분해요. 어느 지역에 가면 전신을 다 가리고 눈도 가려요. 어느 지역에는 눈은 내놔요. 어느 지역에는 얼굴만 가려요. 이런 식으로 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여성을 이제 억압하는 거긴 하죠. 여성의 그런 미적, 아름다움을 내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이란에 가서. 이란 여성들에게 이거 우리 왜 써야 되냐. 왜냐면 너무 덥거든요. 너무 덥고 힘들어서 이거 왜 써야 돼 하니까 이란 여성들이 답한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의 명령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 종교를 믿으면. 근데 2번째 대답이 재밌었어요. 이 베일을 쓰지 않았을 때 남자가 나에게 욕망을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나쁜 일은 내 책임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우리 미니스커트 입고 밤늦게 돌아다니면 남성의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강간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다 우리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죠. 비슷한 겁니다. 사실 남성의 욕망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는 사회다 보니까 여성이 이제 가려라. 여성에게 그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그렇게 통제가 안 되나요? 정말 그렇게 통제가 안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 많잖아요. 왜 뭐 집단 강간 사건 학교에서 그런 게 나면 뭐라 그래요? 학부모들이 사내가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사내가 그거 어떻게 참아? 우리나라도 좀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코끼리 코로 그림 그리는 거 보셨죠? 코끼리도 훈련받으면 코로 그림 그릴 줄 압니다. 강아지도 훈련받으면 먹지 마! 그럼 안 먹어요. 근데 왜 만물의 영장인 남자는 그게 통제가 안 될까요? 남자가 통제가 안 되는 동물이어서가 아니라 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남에게 위해를 가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면 안 된다고 배우지 못해서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 인권이 굉장히 낮아요. 한 예를 들면 강간을 당하면 여자 책임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유부녀인데 강간을 당했어요. 그럼 제 잘못이 아닌데도 제가 벌을 받아요. 왜? 유부녀가 딴 남자랑 잤으니까. 그게 이란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이란에서 매일 섹시하다는 소리 듣는 여자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 아시죠? 네. 자, 누군지 볼게요. 이 사람입니다. 제 모습이고요. 이란에서는 여자가 아니고 외국인도 저렇게 여성이라면 팔, 다리를 다 가리고 엉덩이를 가리는 옷에 히잡을 두르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원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려야 되고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데도 이란 아저씨들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정말 마네킹인데 정말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생긴 아저씨들이 막 저만 보면 막 눈으로 아래로 막 훑어.
오 베이베 you so sexy 그러면서 뭐 자기랑 하룻밤 자자는 둥 그리고 막 저를 보면 일부러 와서 부딪히고 가거나 만지거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억울한 거죠. 난 니네가 하라는 대로 다 가렸는데 너희의 나약한 본성이 욕망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 가렸는데 왜 나를 건드리는 걸까? 근데 알고 봤더니 왜냐하면 저는 노란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 여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슬림 그 율법에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외국 여성 만져도 되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들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리 나 자신을 방어해도 만져도 되니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적 욕망을 통제하지 않는 나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져도 되니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오마이뉴스라는 매체에 당신에게 실크로드라는 연재물을 연재를 했어요. 근데 제 기사가 이제 뭐 네이버 같은 데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악플이 달립니다. 김신현스럽다. 여자들은 펜을 잡으면 안 돼. 이건 제가 글을 못 써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재밌어요. 또 이런 글 보고 자유여행 한다고 가서 흑형, 백형, 갈색형과 친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납치당해서 아랍군벌의 15번째 여친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쓴 글을 읽고 다른 여성분이 해외여행 가서 흑형, 백형, 갈색형과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지고 그러다 납치나 당해라 그런 얘기죠. 왜 여자가 혼자 여행을 하면 이런 얘기를 들을까요? 또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밑에 이제 홍대처럼 적어 놓는 거예요. 정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여자가 저런 데 여행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여자가 저런 데 여행 가서 저거 보고 남이 따라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건 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 여자가 여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자한테 위험한 나라는 남자한테도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아는 분은 브라질 여행을 하다가 남자분인데 퍽치기를 당했어요. 지나가다 누가 돌로 이제 머리를 치고 물건을 뺏어서 달아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런 뻑치기나 강도 사건은 오히려 남자한테 더 많이 일어난대요. 여자가 아니라.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강도도 여자는 안 건드린대요. 거기서는. 그렇게 그런 일들도 있고 뭐 근데 여자나 남자나 낯선 곳에 가면 위험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없는 데 가면 위험해요. 단지 여자는 성폭력 그러니까 성희롱이나 추행이나 뭐 성폭행에 노출될 위험이 플러스 알파로 더 있긴 하지만 여자나 남자나 인도 가면 위험하고 다 위험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안 다닐 거냐는 거죠.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에서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뭐 그런 얘기예요. 선진국 가면 괜찮지 않느냐. 선진국 가면 동양 여성이라고 막 들이대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인도나 이란처럼 그렇게 위험하진 않지만 근데 성폭력이 두려우면 우리는 한국에서도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죠. 사회생활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성폭력이 두렵다고 밖에 나가지 않느냐, 우리가 집안에 숨어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선택을 해서 본인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라면 자기가 가는 겁니다. 본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꼭 여자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도 아닌데 그런 훈수를 듣게 되는 거죠. 여자 혼자 거기 가면 된다, 안 된다. 다 자란 성인 여성이 하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여자라서 가지 마라, 가라가 아니라 여행지에서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안전을 지켜야 되는지 여행자 안전수칙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여행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합니다. 모두가 이제 안전의 기본을 해야 돼요. 가장 기본은 일단 해지면 다니지 말아야 돼요. 해지면 다니지 말아야 되고 남이 주는 거 먹으면 안 돼요. 남이 주는 거 왜냐면 인도나 이런 데서는 약물을 타서 줘서
그 사람 기절하면 이제 물건을 뺏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약물도 적당히 타야 되는데 좀 많이 타서 사람이 죽거나 옛날에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 갈 때 행선지를 남겨야 돼요.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로 여러분이 실종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숙소 주인한테 얘기를 하거나 친구한테 얘기를 하거나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매일매일. 나 어디 간다 그러면서 그렇게 올려야 되고 또 해외라고 기분 좋다고 과도하게 음주하거나 또 외국 나가면 마리화나나 그런 약물의 유혹이 많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에 오면 범죄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안 되고요. 손 닿는 곳에 호신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문제 상황 발생했는데 언제 이거 찾고 있어요. 가방 뒤지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방 이제 옆 가방 지퍼에 호루라기를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다니고 앞 지퍼에는 이제 작은 앞주머니에는 칼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물론 그렇다고 칼을 쓰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항상 호신 무기를 지니고 다니고요. 또 다니다 보면 특히 인도로 예를 들면 되게 찝적대요. 오 베이베 you so sexy sexy beautiful beautiful 그러면서 막 따라와요. 하나하나 화를 내면 여러분이 여행을 못합니다. 그럴 때는 여유 있게 thank you 그러고 그냥 지나가세요. You so beautiful beautiful 그러면 okay okay I know 그러면서 지나가시면 돼요. 하지만 얘네들이 조금 심하게 여러분에게 희롱을 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물리적 접근이 있을 때 얘가 날 만졌어. 조금이라도 만졌을 때 살짝이라도 만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송이어서 이 말은 못할 텐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을 때리고 옆 사람에게 구조를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냥 도와주세요 하면 안 되고 딱 가서 한 명 짚고 도와달라고 엉겨 붙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길에서 누가 저를 만지면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더우니까 페트병 가지고 다니거든요. 페트병으로 일단 한 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한 번은 이제 기차에서 자는데 밤에 누가 저를 만지더라고요. 이제 침대가 이제 3칸이 있는데 제가 제일 윗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다 깨웠습니다. 야, 다 일어나봐. 지금 니네가 잘 때가 아니야. 지금 얘가 날 만졌어. 울면서 막 그렇게 호소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계속 있으면 제가 안전하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물리적인 접근에는 반드시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인도로 예를 들면 서양 여성들은 나시만 입고 다녀도 인도 애들이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서양 여자 건드려서 혼쭐 나는 걸 아니까. 하지만 우리 일본이나 한국 여행자들이 옷을 다 입고 다녀도 인도 애들이 못 찝찝거려서 난립니다. 왜? 만만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동양 여성은 노라고 말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은 난리를 치셔야 됩니다. 한국 여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다음 여행자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물리적인 접근에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호신 무기 얘기를 드렸는데 본인이 호신수로 할 줄 알고 호신 무기를 사용할 줄 안다고 해서 그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지고만 있으세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그걸 쓰는 거지. 제 호신술 선생님이 알려주신 얘기가 그거였어요. 효정씨 이거 배웠다고 어디가 써먹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고. 문제 상황이 발생되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호신 무기나 호신술을 쓰는 거는 마지막 상황에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정글의 법칙이고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어머 왜 이러세요 하면 더 하고 싶어져요.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어머 왜 이러세요 하는 순간 얘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해외 가서 찝쩍거리는 사람들이 아예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동네 잡범이에요. 동네 건달들인데 이제 외국 여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말이라도 붙여보고 찝쩍거리고 싶은 거거든요. 시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위축된 태도로 보이면 이 사람은 더 하고 싶겠죠. 한 번은 제가 스리랑카에 있었는데 이제 조금 밤 늦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잘못했죠. 좀 늦게 왔으니까 뭐 8시인가 9시인가 그랬는데 골목길에서 오토바이 한 대랑 마주쳤어요. 근데 제가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가려면 저쪽으로 오고 제 앞에서 막 깔짝깔짝 거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등을 보이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위축된 태도를 보이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저를 쫓아와서 잡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히려 저는 그냥 뭐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네가 상대하고 있는 여자가 만만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냥 영어로 what 해버리든지 뭐 이렇게 난 너에게 전혀 쫄지 않았어 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막상 닥치면 잘 안 떠올라요. 저도 사실 수많은 성희롱과 성추행을 겪고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제 세운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모르는 사람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성이 뭐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희롱을 겪었을 때 너는 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니? 네가 한번 당해보세요. 그런 대처가 나오는지. 누군가가 내 엉덩이를 만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명을 질러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비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 당황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서 머릿속으로 항상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연습이 완벽을 만들기 때문에 상황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지나가던 남자가 Hey beautiful beautiful you so sexy sexy marry me marry me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You so sexy sexy you my girlfriend you okay? I know. 응. I know. know. Thank you. Thank you.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거나. 그리고 심하게 하면 제가 아는 여성 여행자는 앞에다 대고 오바이트 하는 애야. 왜? 네가? 메리미 그러면 왜? 네가 감히 나랑 결혼을?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차에서 자는데 누가 날 더듬어. 자, 남자분 한번 대답해 볼까요? 기차에서 자는데 누가 더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넓고 변태도 넓거든요. 그래서 남의 몸을 만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꼭 여자 몸만 만지고 싶으라는 보장은 없어요. 누가 막 본인 막 밤에 막 더듬고 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다 깨우고, 한 대 치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낯선 골목길에 누가 와서 못 가게 막 가로막아요. 실실 웃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욕해줘야 되죠. 네, 중요한 겁니다. 욕을 하는데 꼭 그 나라 말로 욕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한국말로 욕을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태도예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욕을 해도 이게 욕이구나 하고 알아듣거든요. 그 분위기상으로. 그러니까 욕을 해줘야 됩니다. 좋게.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어머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가 아니라 항상 메리미 그러면 싫은데? 내가 왜 너랑? 하고 대처를 하시고 심하게는 이렇게 예, 적극적인 의사표현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란을 떠나서 저는 터키로 갑니다. 경주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가다가 겨우 132일 만에 저는 아시아를 떠나서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터키 이제 동부에서 뭐 넴롯 마운틴 그다음에 카파도키아를 지나서 이제 이스탄불로 가게 되는데요. 보스포러스 해협이에요. 이 다리를 건너면 이스탄불 아시아에서 아시아 지구에서 이스탄불 유럽 지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새로운 대륙에 발을 디뎠죠. 여기가 이제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은 동서양의 문명 교류가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곳이죠. 예를 들면 옛날 콘스탄티노플을 15세기에 이제 점령을 한 이후에 이 아름다운 성당을 부수기 아까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스크로 재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당이었는데 지금 이제 모스크로 쓰이고 있고 한 수 더 떠서 비슷하게 하나 또 새로 만들었어요. 이게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모스크용으로 아예 새로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동서양의 혼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탈리아로 갔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때 그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석굴암.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석굴암의 원조가 로마에 있습니다. 이 도명 지붕이 실크로드 따라서 경주까지 왔던 거고요.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경기를 할 때 로마 사람들은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그때 당시 비단이 유행이었어요. 하지만 로마 사람들은 비단이 노예에서 나는지 몰랐대요. 나무에서 난다라고 나무에서 이제 실을 뽑는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비단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뭐 로마가 멸망하게 됐다라고 보시는 학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인기가 있었고, 전 마지막으로 로마 아피아 가도 기원전 312년에 세워진 로마의 고속도로에서 실크로드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제 덕후로서 NHK 다큐멘터리 마지막 화가 이거였거든요.
네, 이렇게 다큐멘터리 덕후는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을 따라하면서 훈훈하게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시크로드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았다. 그래서 오해는 전쟁을 낳고 이해는 평화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시크로드를 다니다 보면 중앙아시아의 대부분의 도로는 중국에서 놓고 있어요. 이 중국 차량들이거든요. 키르기스탄인데 실제로 중국은 일대일로라는 원대한 꿈을 품고 실크로드를 하나로 잇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협상을 맺었다고 했죠. 그만큼 미국 또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아직도 우즈베키스탄에 김태희가 많다 정도까지밖에 모르죠. 실크로드에 대해서. 그래서 오해는 전쟁을 낳고 이해는 평화를 낳듯이 우리가 실크로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이해를 했을 때 우리도 그런 평화로운 관계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혼자 하는 여행, 아까 계속 얘기 드렸죠. 오늘의 주제는 혼자 하는 여행이다. 혼자 여행을 하면 뭐가 좋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누군가의 딸도 아들도 아니고 선배도 후배도 아닌 그냥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나는 그래서 해외 나가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지위도 없고 학벌도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나 자신이어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고 택시비를 안 받겠다고 한 우즈베키스탄 택시 기사거든요. 난 내일이면 떠날 사람인데 나를 딸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집에 재워준 이란의 마리안 아줌마입니다. 나는 그냥 지나간 여행자인데 저를 집에 초대해서 제가 저 집에서 요리하는 사진인데 저를 자매라고 불러줬던 이 사람들은 이제 터키의 쿠르드족 그 자매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누군가의 가족이 되고 또 누군가의 고모가 되고 또 누군가의 친구가 돼서 새로운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쌓으면서 있었습니다. 그냥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식어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냥 본연의 나의 모습이더라도 나는 이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나는 사람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 많죠? 처음부터 얘기한 거 뭐였어요? 외교부 안전여행 사이트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여행은 혼자. 네, 여행은 혼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중간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무당의 말을 너무 믿지 말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뭐예요? 달라도 괜찮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했나요? 뭐 우리 안전하게 여행하려면 항상 이제 기본적인 거 지키고 남이 주는 거 먹지 말고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어두울 때 다니지 말고 그리고 또 뭐? 쫄면 진다. 네, 항상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한 게 오해는 전쟁을 낳고 이해는 평화를 낳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사람들, 낯선 사람들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마음으로 여행을 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여행을 하든 간에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도 이어서 흥미로운 여행 이야기 그리고 실크로드의 역사, 여자 혼자 여행 다닐 때 꼭 주의해야 할 팁까지 아주 꼼꼼히 잘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여행에 관해서 질문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렇게 실크로드 여행 떠나실 때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심했을 것 같다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실크로드가 첫 여행지가 아니었고요. 그동안 인도나 뭐 캐나다나 다양한 나라들을 여행을 하고 다양한 나라에서 워킹홀리데이도 해서 저희 부모님 어느 정도 이제 체념하신 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는 지역이 듣도 보도 못한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뭐 위험하다는 이란 뭐 이런 데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아까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란은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뭐 이런 설득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혼자 가지 마라. 뭐 남자를 누구 데리고 가라.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사실 함께 여행을 갈 만한 사람도 잘 없고 또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여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았던 여행지는 어디셨어요?
일단 여행하기 가장 좋은 나라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가서 가장 좋을 때는 키르기스탄이 굉장히 좋아요. 물가가 저렴하고요. 맛있는 양고기, 소고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행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서 여행하기 굉장히 편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란이란 나라가 저는 참 좋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거기서 이제 성희롱 성추행을 많이 겪어서 힘들기도 한 나라였지만, 만약에 다시 가라면 꼭 이란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행을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앞으로도 여행을 멈추지 않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또 여행 계획 혹시 세우고 있으신 거 있으세요? 예, 지금 올 여름에 이제 제가 부탄에 갈 거고요. 부탄이란 나라가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부탄에 한번 갔었어요. 이제 북한이 아니고 부탄입니다. 이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작은 나라고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곳에 올 여름에 갈 예정이고, 아마 조만간 제가 다시 계획하고 있는 여정은 동해에서 배를 타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갈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러시아를 횡단해서 모스크바를 지나서 세인트페테르부르크에 가면 핀란드로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차를 타고 핀란드에 한번 가보고 싶은 게 저의 다음 계획입니다. 왠지 다음 책이 또 조만간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청산유수 마지막 질문, 마지막 공식 방명록을 써주고 가셔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청년들한테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주요하게 오늘 얘기한 거는, 여행은 누구랑? 혼자. 네, 여행은 혼자 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방명록에 적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달라도 괜찮습니다.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밖에 나가보면 더 많은 것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다르게 살아도 얼마든지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이 여행을 떠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취업 준비를 하다가 다 그만두고.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 진정한 자유를 얻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께서 덕질을 열심히 했더니 책까지 쓸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시간 동안 스스로 믿고 꾸준히 달려오신 덕분에 이곳까지 올 수 있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정말 즐겨봤던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응답하라 1994 다들 보셨어요? 네,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선택이다. 설령 그것이 외나무다리라 해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한다. 전진할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멈춰설 것인가. 결국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지점은 과거 그 무수한 선택들의 결과인 셈이다. 지금의 나 자신을 믿는 건 우리가 지나온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의 여러분은 여러분의 최선의 선택들이 만들어낸 결과이니까요.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